수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SNS 발달이라든지 여러 플랫폼들의 발달로 인해서 비대칭성이 사라진 지금 현재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달리 흡사 주식 시장처럼 금융 시장처럼 좀 빠르게 좀 변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재지정도 결국에는 그 지역구의 거래량 자체는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어떤 가격 조정 효과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공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 안에서는 부동산 자산 시장은 점차 제 갈 길을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됐는데 앞뒤로 상황 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거래 신고를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 이제 KB국민은행이 이제 1986년도부터 주택 통계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발표를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서울과 전국 단위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과거의 흐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강남 3구나 용산구 기존의 잠삼대청 지정 단지는 뭐 어떤 이런 조정 이런 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달 전에 단기적으로 5억씩 상승한 이런 거래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시 토어제 지정 전으로 조금 내려갈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단지들, 뭐 나홀로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단지들이 좀 존재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정말 내가 조금 내 거를 팔고서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이런 분들이 조금 급매로 내던지는 것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들이 조금 시장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뭐 거래량은 위축이 되지만 가격 조정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이제 상급지, 저도 이제 상급지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이미 정부의 보도 자료에서 상급지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브랜드를 조금 더 높이는 이런 효과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억눌렀었던 어떤 수요들은 결국에는 그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마포구의 프레스자이와 아이언 뉴타운 그리고 성동구의 옥수동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 1차적으로 파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그리고 동작구, 광진구까지 이 가격 흐름은 점차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포 그리고 뭐 성동, 강동 뭐 이런 쪽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토지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인근으로 뭐 이전 효과, 풍선 효과는 필수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강남 3구에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동구에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실은 이제 강동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 효과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단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동구를 좀 놓고 본다면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넘어선 단지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 온기가 많이 퍼지지 않았었던 뭐 정고점 대비 한 90%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면 이번 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왕십리 뉴타운까지 좀 가격 상승에 지금 거래량은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선호 지역이죠. 뭐 여의도나 이제 종로 쪽에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가장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던 마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는 이미 23억, 24억 거래가 나타났고요. 뭐 마레프라든지 아이언 뉴타운에 있었던 대형 단지들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가격이 주춤하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그냥 잠산대청을 다시 재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훨씬 넓혀가지고 40만 채 자체를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라라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좀 놀랐기 때문에 그 시장이 놀라서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거래 자체는 조금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시장의 흐름상 시장은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는 게 이제 6개월로 일단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추가 지정이나 뭐 이제 다른 뭐 규제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의미에서 마포, 성동, 강동도 장기적으로는 뭐 더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당한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수요들이 결국에는 마강성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 토지 허가 구역 자체를 이쪽에 지정하는 건 너무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제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감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겁먹고서 내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나의 자산, 우리 국민의 70%의 자산의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헐값에 이렇게 내 던지기에는 지금 상황상 그런 형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샀었던 분들이 이미 지난 2, 3년 동안에 그런 매물들은 이미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이제 하락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틸 여력이 있어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축소가 되고 가격은 보합의 상황에서 점차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마포, 성동, 강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제 이런 좀 뭐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이제 좌우하는 이런 요소 중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 두 개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요, 수요라는 측면에서 유동성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M2죠. 우리가 이 현금에서부터 이제 창출된 유동성의 지표 중에 M2를 보면 지금 현재 4,200조 원 형태의 지금 현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보면요, 과거 10년 전에 2,000조 원이었었어요. 10년 만에 M2 유동성이 지금 2배 이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보통 한 6, 7% 정도 돈이 이렇게 더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늘어난다는 건 기존의 자산 가격은 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로 놓고 본다면 금리는 지금 하락을 더 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올해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두 차례 전후로 이제 더 하락 금리 인하를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과거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금리 하락 구간을 좀 한번 시계열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락의 초입이에요. 그렇네요.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봐도 네. 내려가면 쭉 내려가는 네, 형국이 맞습니다.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인하 구간의 앞으로의 향후 시기를 놓고 본다면 수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제 천안과 아산 지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그 개발 직전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거래량은 축소가 돼요. 확실하게. 하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가 지정 자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잠실동 벌써 이제 한 4, 5년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정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그 뭐 해제하기 직전부터 이미 꾸준히 상승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압구정이나 송파구의 이제 대형 우리가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런 단지들은 이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정고점을 이제 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잠실 엘리트 단지들은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굉장히 그 둔촌 주공 살리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뭐 국평 기준으로 한 20억 원대 정도, 20억도 이렇게 좀 내려가는 매물들도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 3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국평 기준으로 30억 이상의 지금 거래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허제 실시 그 전에 실시 이후에 있었던 이런 거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평 기준으로 지금 평균 70억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평당 이제 2억 원으로 가는 이런 좀 놀라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지정, 확대 지정 전이랑 후에 잠실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물건이 뭐 한 4% 이상 크게 늘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마포, 성동, 강동에서는 한 1점 몇 프로 이상씩 다 좀 그 매물 자체가 좀 줄어 있는 거를 수치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뭐 거래가 안 될 거라고 확실시 되는 이 형국에서는 굳이 가격 물건을 내놔봐야 잘 팔리지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매도자 입장에서 물건을 좀 내놔야 되는데 특히 마포 성동 같은 경우에 매물 감소 효과가 좀 보이고 있는데 잠깐 좀 기다리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오히려 풍선 효과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놔뒀다가 더 높은 값에 이게 팔려고 하는 이런 매도자의 어떤 심리도 좀 존재할 거고요. 잠실이나 이미 재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거죠. 우리는 기존에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됐어.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른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내가 내 주택을 팔고서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이런 어떤 좀 급박한 상황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조금 살아보자. 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부동산 유형을 보면 공급 절벽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네. 서울 아파트 공급의 이제 착공 물량을 보시면 착공하고 나서 이제 3, 4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뭐 2만 호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1만 호 밑으로 입주 물량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에 착공한 물량, 24년에 착공한 물량이 굉장히 적은 네. 게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가 이제 입주 물량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놓고 본다면 입주 물량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뭐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시장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아파트 물량이 줄어서 공급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임차 비용, 전세와 월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임차 수요의 증가, 공급 때문에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가격을 이제 자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공급 절벽 이런 세 부분이 퍼펙트 스톰으로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는 정말 조금 상승의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떤 사이클일까? 이 자료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요건 이제 네덜란드 이제 경제학자인 얀센이라는 분이 이제 네덜란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우리가 보면 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 두 가지를 들 때 우리가 거래량과 가격을 듭니다. 그쵸. 그래서 X축은 거래량이고요. Y축은 가격이에요. 보시면 이제 2018년도에서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쭉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흐름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도 현재는 이제 회복 국면에서 그래도 요 흐름상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이클상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전국 주택 시장은 여전히 조금 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주 주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일단 전국 아파트는 약간은 상승을 했어요. 보합의 상황입니다. 수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서울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지방 시장이 굉장히 내려간 거예요. 여전히 부산이나 대구, 세종 같은 지역은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전고점 대비 이미 뭐 15%, 18% 하락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시장 자체가 거의 플랫하게 평균을 보인다라는 건 반대급부상으로 서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지역이 이제 지방이 이후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또 기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똘똘한 한 채가 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후자 쪽으로 좀 생각을 더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모든 자산이 항상 내리거나 항상 오르진 않죠. 지금 형국을 놓고 본다면 지방 광역시 대도시 뭐 부산이나 대구 얼마나 세종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지금 부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의 뭐 가장 낮은 거래 가격 일대 가격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형국에서는 지금 뭐 새롭게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역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모든 돈들이 수도권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그 GRDP라고 그 수도권의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면 과거 10년 전에는 51%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수도권이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비율이 70%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많은 돈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수도권이 결국 도시 경쟁력 그리고 그게 결국 나라의 경쟁력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제라는 부분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실수요 시장입니다. 뭐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채만 가지고 있었을 때 부동산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지 두 채, 세 채가 가지고 있게 되면 뭐 취득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굉장히 많은 보유의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 이제 우리가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일자리는 계속 서울에만 나타나고 통계상으로 나타냈었던 경제 성장률도 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본인의 부산 대구에서의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팔고서 한 채를 강남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자산 배분에 가장 최적화된 흐름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작용이 되면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는 원래 기존에 가져야 했었던 펀더멘탈보다도 더 오버슈팅한 가격대에 지금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국평이 지금 불과 뭐 5년 전만 해도 평당 1억을 우리가 놀랬잖아요. 아크로리버.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제 그 옆 단지에서 평당 2억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평당 1억 거래는 지금 너무나도 흔해요. 여기 목동 7단지도 최근에 평당 1억 거래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만큼 자산 가격 거꾸로 얘기하면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그런
화폐 가치 하락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우리가 부동산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 자산가 그룹에서부터의 먼저 그런 자금의 리밸런싱이 그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